네, 안녕하십니까. 신기수입니다. 자, 오늘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입니다. 여전히 코스피는 상승권이고요. 코스닥은 아쉽게 좀 이제 마이너스 1% 정도 보이고 있는데, 양시장 모두 지금 보면은 음봉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음봉, 코스닥도 음봉인데, 이거는 이제 근간에 이번 주 내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숨고르기성 음봉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1선을 지금 넘어서는 형태죠, 오늘. 어제 121선에 딱 붙여놓고 오늘 보면 121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넘어섰기 때문에 시가가 또 떴고, 시가가 지금 2.68%나 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조금 숨고르기 하는 것은 이거 너무 당연한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481선을 지금 점거하기 위한 작업을 지금 착실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주황색 선이 481선이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지금 이제 올라타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부터 한 35% 반등이 나왔어요, 지금. 그 35% 반등이 적은 게 아니죠. 지수인데, 종목이 아니고요. 지금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빠질 때도 엄청나게 빨리 빠지더니, 올라갈 때도 사실 이 시간 내에 35%가 올랐다는 것은 좀 굉장히 급하게 올라온 부분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30%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반등이 물론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성에 안 차는 반등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빠르게 지금 반등이 좀 나와준 부분이 있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CNBC 같은 데서는 한국 증시가 강세장에 돌입을 했다. 이렇게 이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빠질 때도 이제 약세장이다 이러더니 요만큼 올라오니까 또 강세장이라고 그래요. 외국인들도 보면은 지금 코스피를 좀 사고 있는데, 오늘까지 해서 총 4거래일째 지금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을 보면은 오히려 4거래일째 지금 외국인들이 팔고 있죠. 그래서 여전히 이제 코스닥 외국인들은 코스피 쪽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이 사기에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으로 접근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쉽죠. 근데 지난번에는 왜 안 샀냐? 이렇게 빠질 때도 안 사고, 오를 때도, 이때도 안 샀고, 이렇게 빠질 때도 안 샀죠. 이때는 왜 안 샀냐? 그러면 올라갈 때는, 자기네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비중이 너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중 조절을 위해서, 리밸런싱을 위해서 팔았다라는 거고요. 빠질 때는 이때는 오히려 지금 팔아도 모자랄 판에 샀겠어요? 안 샀겠죠. 근데 지금은 왜 사느냐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여러 군데에서 지금 한국 증시에 대해 가지고 싸다 얘기들 많이 합니다. 모건 스탠리도 그러고요. 블룸버그도 그러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 증시가 싼데 코스피 목표가를 12,000으로 지금 두고 있죠. 이때 올라갈 때 났던 이 목표가를 아직도 골드만삭스는 유지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또 테마섹에서 싱가포르 구프펀드죠. 거기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살려고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매수를 해준다고 하니까 다른 이제 외국인들도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지금 테마섹에서 매수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확인은 되지 않고 있지만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121선 점거까지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좀 빨리 된 겁니다. 저는 여기 121선 올라타는 것까지 시간이 꽤 걸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상당히 좀 생각보다 좀 빨리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은 이 부분은 이제 공포였죠, 공포. 여기는 빠질 때는 공포였고, 과연 어디가 끝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점 찍는 날 정말 악소리 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증시가 도대체 왜 이러냐 그러면서 정말 악소리 나게 만들었는데, 이런 공포 국면이 지나고 그러면서 이제 불안이 좀 완화되는 이런 국면이 지나고, 오히려 지금은 살짝 머리를 들면서 좀 기대감이 좀 생기는, 기대를 충전시키는 그런 구간으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증시가 생각보다 빠르게 투심이 좀 회복을 하고 있다 생각이 들고, 지금
지난번에 이제 빠질 때 뭐 너무너무 괴로웠고 또 그때 여러 가지 얘기할 그 화제의 중심에 있던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얘기는 이제는 뭐 하지도 않죠. 벌써 잊어버린 듯해요, 증시는. 그러니까 그 영향권에서 이미 벗어났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이제 공포 국면은 지나고 이제는 그 기대 국면으로 뭔가 좀 진입하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이제 오늘 올라가고 어제도 올라오고 하는 부분은 CPI 낮게 나오고 어젯밤엔 또 PPI도 낮게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완화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한 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유가가 잠잠해지진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80불대 후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이란하고 미국하고의 어떤 협상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가가 이번 달에 유가가 상당 기간 동안 지금 80불 이쪽에서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9월 달에 CPI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지금 8월 달 고용이 또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와서 금리 인상 못 한다는 지금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근데 9월 달에는 8월이 지금 약간 좀 계절성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방학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무급으로 휴가를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고용이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지금 9월 달 되면 그런 부분이 또 올라올 수도 있죠. 그래서 9월 달에 고용이 살짝 올라가고 또 유가 때문에 이제 9월 달에 물가가 살짝 올라가면은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약간 변수이긴 해요. 근데 오늘이 지금 8월 14일 아닙니까? 8월 달이 지금 아직 절반 남았죠. 일단 8월은 괜찮을 것 같다. 일단 9월 첫 주까지는 시간을 좀 벌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번 달 8월은 증시가 계속해가지고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간을 좀 번 증시, 그러면서 뭔가 좀 기대감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뭐 이제 좋아 보이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요 며칠간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코스닥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이 조금 이제 덜한 걸로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지금 순환매가 도는 거고, 그래도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오면은 시장 다른 종목들은 다 빠졌잖아요. 근데 지금은 같이 동반 상승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 시장의 매기가 넓게 좀 확산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저기 시장의 투심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좀 기웃기웃거리고 있다는 부분들이 시장의 어떤 이제 싼 부분,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 같은 것들을 시장이 좀 알아주는 거 아닌가 싶은 이제 생각이 좀 들면서 8월은 어쨌든 긍정적으로 좀 시장이 좀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오늘 뭐 특징주들 보면은 오늘 음봉이 다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락한 섹터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상승한 sektor들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는데, 오늘 오랜만에 자동차 쪽이 오늘 같은 날 올라옵니다. 현대차가 지금 5% 정도 올라오고, 기아도 살짝 올라오고, 그러면서 현대차, 기아 움직일 때, 로봇 관련해서 움직이던 종목들, 현대 오토에버, 모비스, 이런 종목들도 다들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자동차 쪽이 수급이 좀 붙고 있다는 느낌이 있는데, 자동차 쪽은 2분기 실적이 별로 안 나왔었는데, 이번에 7월 달에 수출 실적을 보니까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지금 자동차 수출 판매 실적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 자동차가 지금 본업 부분에 살아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업이 일단 튼튼해야지 하방이 지지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로봇 관련된 모멘텀 같은 것들이 거기에 더해져 가지고 주가가 탄력 있게 올라올 수가 있을 텐데, 지금 본업 부분이 살아나고 있다는 부분. 그 7월 달에 보면은 현대차는 사실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전체적인 자동차 판매 쪽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노사 그 갈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기아가 상당히 선방을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자동차 시장이 좀 많이 좀 좋아진 부분이 있는데, 근데 미국 쪽만 보면은 현대차, 기아 전부 다 지금 잘했고, 특히나 지금 친환경차 쪽에서 엄청나게 미국 쪽에서 지금 올라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하이브리드 차 판매가 20% 전체 하이브리드
현대차 판매가 20% 정도가 되거든요. 플러스 20% 늘었습니다. 전년 대비해 가지고. 근데 현대차가 얼마가 늘었냐면 7월 달에만 플러스 62%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20% 는 것도 대단한 건데 미국에서 지금 하이브리드 차가 팔리고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근데 현대차가 그중에서 62%가 늘었다? 그러면은 하이브리드 차 내에서 미국 쪽의 점유율이 확 올라갔다는 소리죠. 하이브리드 카에 지금 올인하고 있는 쪽이 어디냐면 토요타거든요. 그 토요타가 7월 달에 22% 늘었어요. 그러니까 토요타보다 현대가 훨씬 잘했죠. 62%로. 이렇게 되면서 지금 미국 쪽에서 친환경차 쪽으로는 현대차 그리고 기아의 점유율이 계속해가지고 지금 올라가는 부분들을 눈여겨봐야 되겠고, 지금 유가가 상승권에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아무래도 그 휘발유차보다는 친환경차 쪽으로 조금씩 더 올라오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앞으로 이제 자동차 시장 자체가 미국 쪽에 살아나게 된다면은 현대차와 기아의 점유율이 미국 쪽에서 상당히 좀 올라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모멘텀을 만들어낼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뭐 한 가지 이제는 실적 시즌이 지나갑니다. 이번 주가 이제 실적 시즌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뭐 실적 발표 안 한 회사들도 많이 있긴 해요. 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은 다 끝난다 보이고요. 실적 시즌이 지나가면서부터는 이제는 모멘텀 장세로 접어듭니다. 이제는 실적보다 다른 어떤 성장 모멘텀 같은 것들을 시장이 더 찾길 시작하는데, 현대차는 분명히 이제 로봇 관련 모멘텀이 있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은 계속해가지고 모멘텀이 남아있고, 지금 하반기 되면 현대차, 지금 이제 로봇 관련 행사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모멘텀을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타면서 이제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상장권이 당장 이제 내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말 또 올해 하반기 연말 또 내년 상반기 되면서 점점 그 얘기가 이제 현대차 쪽에 붙기 시작하면은 주가는 이제 충분히 또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도 현대차 사는데 그렇게 크게 부담 없는 그런 가격대라고 보고 있어요. 예, 물론 이제 61선, 121선 이런 이동평균선 또 50만 원 이런 거 넘어가는데 한 번에 훌쩍 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예,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지만 하지만 뭐 121선 같은 것들 한번 넘어가면은 상당히 좀 탄력 있게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본다면 지금 굉장히 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방송에서 이제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현대차가 한 2, 3년 후에는 100만 원을 넘어가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왜냐하면 지금 로봇 부분에 투자를 굉장히 충실하게 했고 또 자율주행차도 지금 준비를 잘하고 있죠. 엔비디아하고 손잡고 그 모든 것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지금은 우리가 AI 그러면서 데이터 센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분명히 한 2, 3년 후만 되더라도 로봇 얘기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산업화 시대에 접어들어가는 거를 얘기를 할 거고요. 지금은 이제 나중에 미래의 얘기지만은 현실이 될 거고 또 자율주행 시대가 오는 것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다 준비하고 있는 현대차 100만 원 가는 게 이상한 게 아니죠. 제 생각에는 100만 원은 아니라 200만 원, 300만 원도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중기적으로 이 종목을 매수해가지고 보유하는 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한 4, 5년 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샀다가 이번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아서 뭐 집 사는데 보탰다는 뭐 얘기들도 있고 하듯이 결국 그런 식의 투자가 지금 가능한 부분이 바로 현대차 부분이 아닐까 뭐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접근이 가능하다 보이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런 뭐 현대오토에버나 이런 종목들이 현대차 올라올 때 조금 더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단기로 좀 더 탄력 있는 부분을 원한다면은 이쪽을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은데, 근데 이제 변동성이 심하니까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되겠고, 현대모비스가 또 삼성전자에서의 삼성전기처럼 현대차에서의 현대모비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현대모비스가 지금 액추에이터까지도 로봇 쪽에서 지금 그 납품을 하기 위해서 개발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미래의 이제 모멘텀이 됩니다. 하반기 때 현대차 그룹 내에서의 이런 부품 관련주들까지 합해가지고
반등들이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자동차는 또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조선 쪽이 오늘 살짝 좀 움직이는데 트럼프가 원래 미국이 군함 같은 거 제작할 때 미국 내에서만 만들게 돼 있잖아요. 근데 최대 두 척까지 미국 말고 국외에서 생산하는 거를 지금 허용하는 어떤 법안을 만들으라고 지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트럼프 또 미국 입장에서 이 군함 만들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에 놓여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조선하고 협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뭐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고 또 뭐 하나오션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미국에 대한 미국과의 어떤 마스가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또 살아날 겁니다. 그리고 수주가 지금 뭐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주가 이렇게 많이 있을 때도 지금 수주가 됐거든요. 얘들도 지금 올라올 걸로 봐야 되겠고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마스가 부분에서는 살짝 약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하지만 지금 현재 뭐 LNG 그런 쪽들 본업이 지금 잘 되고 있고 또 FLNG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또 FMOTC 데이터 센터, 플로팅 데이터 센터 또 플로팅 발전소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3사 뭐 HD현대 쪽에 또 이제 삼성중공업 또 뭐 하나 쪽에 전부 다 조선 쪽도 다들 올라올 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들도 관심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반도체 뭐 안 볼 수가 없겠죠. 매일매일 반도체는 좀 볼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소부장 쪽은 그렇게 뭐 썩 재미는 없습니다만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오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테마스에서 뭐 산다는 이제 이런 얘기도 했고 또 한 가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지금 뭐 실적 좋은 거 또 현재 미국의 여러 빅테크들이 지금 실적 발표들 하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증설 가이던스 굉장히 좋게 내놨죠. 내년도에는 대단히 크게 이제 증설을 할 거라는 이제 그런 단어를 써가면서 얘기를 했고 또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뭐 실적 발표한 여러 가지 기업들 보면은 메모리 쪽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메모리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 지난번에 말도 안 되게 메모리를 박살냈던 주가를 그런 이제 리포트들에 대한 어떤 반전의 효과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올라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요. 근데 이 반등의 어떤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주주 환원책이겠죠. 근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주주 환원책을 지금 3분기 내에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3분기면은 7, 8, 9인데 지금 벌써 8월 달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번 달 내에 발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발표하게 되면 삼성전자는 지금 기대하기를 뭐 100조에서 200조까지 뭐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주주 환원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밑으로 많이 안 빠질 수도 있어요. 안 빠지고 오히려 먼저 좀 이렇게 61선에 막 접근해 놓고 막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순환매 장세인데 지금 이런 순환매 장세가 이렇게 빠지잖아요. 시장이 한번 이렇게 빠지면은 그 다음에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요 장세가 이게 순환매 장세예요. 이게 순환매 장세입니다. 그리고 나서 방향성이 생겨요. 이제. 다시 방향성이 생기는 이런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 배울 때 이제 처음에 배우는 거잖아요. 가격 조정, 기간 조정 후에 다시 뭐 상승, 방향성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방향성 장세에서는 또다시 대형주들 그리고 우리나라 뭐 시총 1, 2위인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주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세에서 제가 계속해서 꾸준히 그거를 대비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포트에 어느 정도 좀 넣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반도체가 우리 시장을 이끌어 갈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도 섹터가 뭐 어떤 구간 내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또 반도체보다 좋은 더 빠르게 움직이는 섹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길게 보면은 반도체가 이끄는 장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장세, 이 파동에서는 반도체를 놓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반도체는 좀 보태 좀 있으시면 좋겠고요. 자, 시장은 계속해서 이제 순환매를 돌 걸로 보고 있고,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이제는 시장 관심주로 보셔야 되고요. 시장에서 어느 쪽에 수급이 들어가는지를 이제 제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럼 뭐 당연히 반도체들 움직일 때 보면 반도체 움직이죠. 그리고 반도체 친구들이라고 말씀드리는 MLCC라든가 또 기판이라든가 전력기기가 요즘에 이제 조금 뜸하긴 하지만 또 틀림없이 또 움직이겠죠. 전력기기라든가 또 로봇주들 또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와 또 바이오 이런 섹터들 위주로 해서 제일 굵직한 섹터를 위주로 해서 8월은 매매를 하시는 게 그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장 여전히 좋고요. 8월은 계속 기대를 해볼 만 하겠습니다. 신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